군사무기 관련해서 즐겨보는 채널에서 2주 전쯤에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동안 쭉 봐온 바로는 군사 관련해서는 다른 뉴스들보다 소식이 좀 빠르고 잘 맞는 편이어서 K2와 그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대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국산 흑표, 유럽 최대 첨대 규모 교체 사업의 도전장 웨펀. 9월 8일부터 폴란드 킬체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의 전시장에는 많은 전문 관람객의 이목을 끄는 전차 모형 하나가 전시됐다. 이 전차는 수려한 외관으로 영상 보기 귀찮으시면 위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현대 대한민국 국군 기갑 차량 둘러보기 펼치기, 접기 대한민국 국군 기타 전차 경전차 M24 채피-R, M551 쉐리든, 63식 전차 XR 중형 전차 M4A3A 셔먼 R, M16 퍼싱 R, 크롬1 전차 XR, T34-85XR MBT 1세대 M46 패튼 R, M47 패튼 R, M48 패튼 R, M48 패튼 59식 전차 XR 2세대 타이렌6, XR, T72M1 XR, M60 전차, 레오파르트 1 개량. K2 흑표 전차의 개발사는 나무위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심풀이 삼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5세대 전차인데 스펙상으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와도 비등한 성능이고 프랑스, 독일의 주력 전차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비록 파워팩을 국산화하지 못해서 독일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포는 국산입니다. 현재 파워팩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는 소련의 구식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사업으로 전차를 800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규모는 약 10조 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독일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두 국가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현재 사용 중인 전차들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방 국가의 전차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K2와 M1A1 전차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기술 전수를 잘 안 해주는 편이어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자국의 국방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대로템의 K2 흑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K2 수출 가능성에 현대로템을 주목하는 이유는 매출 규모도 규모지만 위에서 보듯이 철도 부문보다 방산 부문의 이익률이 2배 정도 좋기 때문입니다. 10조 원 사업을 10년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해도 매년 1조 원 정도의 매출이고 6% 이익률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연간 600억 증가합니다. 올해 상반기 자료에 단순히 X2 해서 2020년 영업이익을 740억 정도로 가정해보면 80% 정도의 이익이 추가되는 겁니다. 제가 투자해오던 회사들에 비해서 이익률은 낮지만 올해 턴어라운드한 상황에서 단기 테마로의 폭발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가볍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괜찮아 보입니다. 국산 K2 흑표 전차가 과연 유럽에 수출될 수 있을까?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의 보도가 국내에 소개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전차를 개발하려는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어떤 형태의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협상이 잘 풀려도 앞으로 적어도 5에서 6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많고 시간이 걸려도 이건이 성사된다면 반사이익이 크다. 전차 개발과 생산, 운용의 숨은 강자인 폴란드와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것 자체부터 의미가 있다. K2 전차 폴란드 수출, 어떤 단계인가? 폴란드 언론의 보도는 매우 구체적이다.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해 한국의 현대로템사와 제휴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제품 제작에 착수해 오는 2023년부터 생산한다는 게 골자다.
개발 방식은 한국 기술을 전수받아 알타이 전차를 개발한 터키 모델과 면허 생산이 거론된다. 어떤 경우는 폴란드 자체 생산과 부품 사용이 원칙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차기 전차 공동 개발까지 논의되고 있다.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은 독일제가 유력하다. 보도가 나간 후 폴란드 현지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폴란드 언론의 보도는 얼마나 정확할까? 논의가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앞서 나갔다. 수차례 만나 의중을 타진했을 뿐이다. 업체 간 논의는 내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관계당국과 업체에 따르면 수출입 상담의 첫 단계인 자료청 직전 수준이다. 협상이 급초기 단계여서 협력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다. 다만 K2 전차의 자체에 대해 관심은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는 영국의 자주포 기술을 수입해 한국산 K9 자주포의 자체와 결합한 신형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 K9 자주포 자체의 우수한 성능과 후속 군수 지원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준 셈이다. 폴란드 외 수출 상담 더 있다.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관계당국과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보안을 강조하는 무기 수출입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현지 언론의 보도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폴란드의 의중이 담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매자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2019년이 K2 전차의 미래를 결정할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수요는 한정된 가운데 수출 시장이 열릴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만에 대한 수출 성사 여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판난다. 미국제 M60A3 전차 1흔 세대를 교체하려는 오만은 2017년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제 M1A2 전차의 최신형을 테스트한 데 이어 올해 여름 국산 K2 전차와 K2 전차의 기술로 터키가 제작한 알타이 전차의 성능을 사막에서 시험했다. K2 전차가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국산 전차 완성품 최초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 상담이 진행되는 나라는 오만과 폴란드뿐 아니라 두 나라가 더 있다. 수출 기폭제 낼 폴란드 전차 시장 초기 단계지만 폴란드와의 수출 상담은 큰 의미를 갖는다. 폴란드는 전차를 개발해 양산하고 운용한 전통적인 전차 강국이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16,200달러로 우리보다 낮지만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3만 달러를 상회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다. 육군 병력이 7만 7천 명 남짓해도 전력은 막강하다. 전차가 1,010량, 각종 장갑차가 3,110량, 헬리콥터가 250여 대에 이른다. 한국군보다 훨씬 기계화한 군대다. 전차 보유량으로만 따지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3대 군사강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을 합친 수량보다도 많다. 폴란드가 옛소련의 면허를 사들여 국내 제작한 T-72M1 전차. 폴란드 기갑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전차 일부의 교체가 추진되며 국산 K2 전차도 후보군에 올랐다. 문제는 장비가 노후해지기 시작했다는 점. 폴란드 육군의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드 EA4 141량, 레오파드 EA5 105량, 소련제를 국내 면허 생산한 T-72M1 584량, T-72 전차의 서방의 기술을 접목한 PL-91 231량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육군 기준으로는 전부 신형에 해당하지만 서방 기준으로는 구형인 T-72M1이 교체 대상이다. 다만 T-72M1 전부가 교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용으로 비축된 상당량을 제외하고 현역에서 운영하는 T-72 계열의 교체가 유력하다. 1개 기갑사단과 3개 기계화보병사단 등 4개 사단 이하의 11개 전차대대 중 3개 전차대대가 T-72M1을 굴리고 있다.
최소 150대 교체를 추진 중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 성공은 국산 전차 기술력 인정, 수출 기대 물량도 5만의 2배 이상이지만 수출이 성사되면 옛 동구권의 전차 생산 선진국에도 국내 기술이 통한다는 의미가 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자체적으로 전차를 생산한 폴란드는 1970년대부터 국내 생산 전차를 수출한 경험이 있다. 면허 생산한 T-72M1 전차는 소련제 오리지널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평판을 받아 헝가리와 조지아, 이란, 이라크 등에 팔려나갔다. 인도의 T-72 전차 개량 사업도 폴란드 기술로 진행됐다. PT-91 전차는 2007년 말레이시아 육군 차기 전차 51대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K1 전차에 패배를 안겼다. 인도 육군의 군안 전차도 이 전차의 파생형으로 수출이 내수보다 많다. 콘셉트 전차로 양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폴란드가 2013년 선보인 PL-01 전차는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차로 주목받았다. 폴란드가 개발한 PL-01 전차.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콘셉트 전차로 모형만 제작됐으나 폴란드의 전차 설계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차다. 전차 생산 선진국인 폴란드와 국산 K2 후표 전차 수출이 논의된다는 점 자체가 국내 기술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난관 수없이 많아 전차 선진국 폴란드가 차기 전차 후보에 한국제를 포함했다는 점 자체가 주목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난관도 많다. 성과가 나오려면 협상이 빨리 진행돼도 5에서 6년은 조기 걸린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쟁국들의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한국제 K2 전차와의 제휴설이 돌기 시작한 지난달 하순께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에 새로운 제의를 내놓았다. 차기 유럽 주력 전차 개발에 폴란드를 참여시키고 생산 일부까지 맡기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차기 전차를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프랑스 르클레어 전차 포탑과 독일 레오파드 EA7의 자체를 결합한 전차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 폴란드가 한국과 미래의 주요 전투 탱크를 건설할 수 있을까? 분석. 윌크 울프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폴란드에서 개발될 새로운 주전투 탱크와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 주지상 전투 시스템 프로젝트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이니셔티브의 구현은 폴란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2035년 이후 늦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폴란드의 참가 허가 여부를 모릅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 옵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중 하나는 한국 현대로템 회사의 제안입니다. 위의 기관은 전투 차량 설계에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블랙팬더 MBT는 한국에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 이 클래스에 속하는 거의 모든 서부 차량도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운영한 러시아 T-80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K1 및 K1A1 메인 배틀 탱크에서 일할 때 경험을 수집했으며 미국이 설계한 ROKIT 프로젝트에서 국내 개발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서울의 야망은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량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2008년에 프로토타입이 출시되었습니다. K2 주전투 탱크는 2013년에 시리즈 제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K2 블랙팬더는 한국 군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형적인 주전투 탱크입니다. 승무원의 상황인식을 향상시키는 현대식 광전자 제품군, 자동 추적 장치가 장착된 화재 제어 시스템, C4IVIS 명령 시스템, 능동적 자체 보호 시스템, 조절 가능한 간극이 있는 수압식 서스펜션 및 1500hp의 출력을 제공하는 파워팩과 같은 솔루션으로
차량에 제공 유리한 중량 대중량비. K2는 55 구경의 긴 배럴을 갖춘 한국 현대 WIA 120mm 주포를 장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K2 MBT를 개발하고 수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약 100대 차량의 첫 번째 배치가 제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치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최종 예는 현재 제조되고 있습니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를 상징하는 기종인 이유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F-35의 약점인 빈약한 무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F-35의 공대공, 공대지 무장은 기존 F-16과 큰 차이가 없고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F-15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미 해병대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리프트핀을 가동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시 제공 세계일보 미 해병대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리프트핀을 가동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B-1B 전략 폭격기나 F-15E 전투기를 포함해 타격 수단이 많은 미국 공군은 대체할 방법이 있지만 공군 규모가 작아 전투기 한 대에 다양한 역할을 맡기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투기의 기본적 임무인 공중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산 AIM-13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다. 중국은 제-20 스텔스 전투기에 음속의 5배 속도로 3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PL-15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러시아도 Su-35 전투기에 사거리 400km의 R-37을 장착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F-35를 직접 타격할 수는 없어도 주기경보 통제기나 전자전기 등 F-35의 비행을 지원하는 항공기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이에 미국은 202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35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의 지난해 11월 평가에서 F-35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 발견됐다. 작전시험평가국은 F-35에 탑재된 25mm 기관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시 제공 세계일보 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인 F-16V에 대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미 공군이 최근 F-15X 도입을 결정한 것도 기술적 신뢰성과 무관치 않다. F-15와 F-16은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고 대량 생산된 덕분에 저렴하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스텔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항공무장과 레이더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타이푼이나 라팔처럼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전투기를 운용한다. 대신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기능 등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는 독일, 스웨덴이 합작해 개발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했으며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도 갖췄다. 프랑스 다수의 라팔은 AESA 레이더 장착이 다소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F-22를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F-35는 스텔스 성능만큼은 확실한 전투기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5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5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